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은 얘가 이제 직선 도로를 따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지. 그리고 이제 5초 만에 75km/h까지 가속된다 이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지금 속도가 지금 증가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가속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자동차의 평균 가속도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평균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속도가 지금 증가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 따라서 평균 가속도는 시간 델타 t 구간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화했냐 그걸 보기 때문에 지금 얘는 5초 만이니까 시간의 구간이 5초 이렇게 되는 거고 0에서부터 75km/h까지 가속됐으니까 델타 V는 75km/h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지금 시간의 단위가 hour이랑 second이랑 틀리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자, 그럼 이제 먼저 통일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75, 1km, 1000m,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 그리고 얘를 지금 5초로 나누지,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4.2m/s 제곱 이렇게 나와. 얘 다시 쓸게. 4.2m/s 제곱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바로 무슨 뜻이었더라? 바로 1초 지남에 따라 1초당 4.2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속도가 빠르기가 4.2m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 뜻이었지. 자, 따라서 여기 다시 와서 얘가 1초 지남에 따라 속도가 4.2m/s 증가하고 또 다음 1초 지날 때마다 또 속도가 또 플러스 4.2m/s 또 증가하고 또 그 다음 또 1초 갔을 때도 또 4.2m/s 또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1초일 때는 4.2m/s이 될 거고 2초일 때는 4.2의 배수 해서 4.2 곱하기 2 하니까 8.4m/s 될 거고 3초일 때는 4.2m 곱하기 3 해가지고 12.6m/s 이렇게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5초일 때도 얘가 지금 델타 T분의 델타 V가 1초 4.2m/s니까 얘가 5초 갈 때도 얘를 5 곱해주지. 얘 4.2의 배수니까. 그래서 얘가 21m/s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5초일 때는 21m/s 이렇게 나온다. 여기도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평균 가속도의 뜻은 바로 뭐냐? 그러면 1초 지남에 따라 속도가 4.2m/s씩 얘가 일정하게 변함없이 계속 똑같이 증가한다. 1초 지날 때 4.2, 그 다음 4.2, 4.2, 계속 4.2 증가한다. 그게 바로 평균 가속도의 뜻이야. 자, 문제 보자. 자, 지금 첫 번째 위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속력이 15에서 지금 5 이렇게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보면은 얘도 속력이 15에서 속도의 크기 절대값 보는 거니까 15에서 5 이렇게 줄어든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결국 똑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속력이 15에서 5로 줄어드는 경우. 다만 지금 위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는 왼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얘 둘 다 플러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왼쪽 방향에서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두 번째고 오른쪽 방향의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첫 번째 그림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평균 가속도를 계산하기 전에 뭐부터 이제 알고 싶냐면 방향부터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평균 가속도의 방향 누구에서부터 결정이 된다고 했냐면 이 식을 보더라도 누구한테 결정이 된다? 바로 이 델타 V 요거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된다. 따라서 가속도의 부호는 바로 가속도의 부호 양수는 바로 델타 V가 양수냐 그리고 델타 V가 음수냐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그걸 가리킨다고 했어.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바로 뭐를 얘기했냐면 속도 변화율, 속도 변화 초당 한 1초당 속도 양을 말했지. 1초당. 그래서 속도 변화량, 1초당 속도 변화량이 크면은 속도 변화가 많이 된 거 같은 시간에 속도 변화량이 작으면은 속도 변화가 적게 된 거지. 빠르기가 적게 변한 거지. 자, 그럼 이제 계산은 이제 델타 V를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얘는 첫 번째 경우는 지금 15에서 5로 가니까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마이너스 10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델타 V가 마이너스 10 하니까 감소했기 때문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 음수를 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가속도가 음수라는 건 뭐라고? 바로 왼쪽을 향한다. 왼쪽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도 보면은 얘는 지금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5로 갔어. 자, 따라서 지금 속도가 플러스 10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속도가 증가했다. 그 말은 뭐라고? 바로 가속도가 양수라고. 자, 가속도가 양수다. 그 말은 바로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을 향하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속력이 15에서 5로 똑같이 변하는 경우야. 근데 하나는 가속도가 왼쪽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을 향해. 왜 그래? 똑같이 속력이 똑같이 변하는데 왜 그럴까? 자, 바로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에서 왔다고? 요 가속도의 방향은 바로 델타 V. 속도의 변화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 가속도의 방향. 속력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 자, 그럼 이제 가속도 방향을 이제 구하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크기를 계산을 해보자. 자, 그래서 평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T라는 시간 구간 동안에 얼마만큼 속도가 변화하냐 그걸 본다고 했지. 자, 그리고 델타 T는 지금 얘가 5초 이렇게 나와서 T2가 여기 T2 여기 보이지? T2 5초 이렇게 나온 거 보이지? 자, 5초 동안에 지금 속도가 15에서 5로 갔다고 했어. 그래서 아까 15에서 5로 간 거는 델타 V가 10만큼 감소했다는 거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 10 미터 per second 이렇게 되고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미터 per second 제곱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라고? 이 바로 1초 지남에 따라 속도가 이만큼씩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감소한다. 빠르기가 2m per second씩 계속 감소하는 운동을 한다. 자, 초당 속도 감소량은 2m per second이라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는 속도가 감소한다. 그거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15m per second인데 1초 후에는 14m per second이 될 거고 2초 후에는 11m per second이 될 거고 3초 후에는 9m per second씩 쭉 계속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얘는 지금 왼쪽으로 가속하는 경우, 그러면 평균 가속도는 시간 델타 T분의 속도가 얼만큼 변화했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5초 변하는 거야, 지금. 똑같은 상황. T1, T2는 여기랑 똑같은 거야, 얘랑. 자, 그럼 5초 지남에 따라 지금 아까 말했듯이 얘가 지금 속도가 얼만큼 변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5로 가는 거는 속도가 10만큼 증가해야 되지. 따라서 델타 V가 10m per second. 자, 얘도 계산하면은 1초 되고 2m per second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얘는 바로 무슨 뜻이다? 1초 증가함에 따라 1초 지남에 따라 속도가 2m per second씩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걔는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얘가 1초당 속도의 증가량이 계속 매번 2m per second씩 증가한다. 그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따라서 얘가 1초 지나면은 얘가
속도가 마이너스 13m/s 될 거고 그 다음 또 1초 지나면 마이너스 11m/s, 그 다음 또 마이너스 9m/s씩 이렇게 속도가 변화한다. 이제 두 번째 보자. 지금 자동차가 플러스 X방향 속력이 증가, 속력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이너스 X방향 속력 증가, 속력 감소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러면 플러스 X방향으로 속력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얘가 1, 3, 5, 7, 10m/s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걔는 바로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델타 V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가속도도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양수다 이렇게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플러스 X방향 속력이 감소하니까 10m/s에서 7 가고 5 가고 그 다음에 1m/s 이렇게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럼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10에서 7, 5, 1로 갔어. 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델타 V는 바로 음수를 가리키겠고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X방향으로 속력이 증가하는 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s, 마이너스 5m/s, 마이너스 10m/s 가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자, 속력은 바로 뭐였더라? 속도의 크기를 나타냈지. 자, 따라서 얘가 속력은 사실 어떻게 가는 거야? 1, 3, 5, 10 이렇게 가는 거지. 왜냐면 속력은 항상 스칼라니까 양수로 본다고 했잖아. 그래서 따라서 1, 3, 5, 10 증가하는 거지, 속력은. 하지만 속력은 1, 3, 5, 10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지만 근데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하니까 속도는 줄어드는 거지. 속도는 감소하는 거지. 속도가 감소하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속도 델타 V가 음수되니까 가속도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그리고 얘는 이제 속력이 감소하는 거야. 반대야. 속력이 감소.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갔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겠지. 자, 그러면 걔는 지금 속력은 속도의 크기 절대값 15, 3, 1이니까 속력은 감소한다. 그걸 알 수가 있어. 하지만 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꾸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하니까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지. 속도는 증가함으로 델타 V가 0보다 크니까 가속도가 양수가 될 거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얘가 지금 A랑 B 같은 경우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가속도가 양수 음수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같은 플러스 X 방향 운동이 오른쪽에도 불구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양수 음수 나올 수 있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얘는 가속도 오른쪽 그리고 얘는 가속도 왼쪽.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항상 가속도가 오른쪽이 아니라고. 가속도는 왜 그렇다고 했지? 가속도는 바로 이 속도의 변화,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운동해도 가속도는 오른쪽 왼쪽 둘 다 향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속도 변화의 부호에 따라가지고 델타 V 부호에 따라서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래도 어떤 거 알 수 있냐면 속도가 감소하냐 증가에 따라 가속도가 음수 양수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 운동한다고 해서 항상 가속도가 왼쪽을 향하는 게 아니다. 가속도가 왼쪽을 향할 수도 있고 가속도가 오른쪽을 향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속도 변화의 부호 때문에. 델타 V의 부호. 자, 그래서 주의 운동 방향,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속도 방향이지 운동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가속과 감속에 대해서 할 거야. 자, 우리가 아까 했던 ABCD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 그다음에 마이너스 X 방향, 속력 증가 감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말은 바로 뭐였냐면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플러스 X방향 속력이 증가할 때는
135 10m/s 해서 속도가 증가함으로 따라서 가속도가 양수 이랬어.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얘가 10m/s에서 5m/s, 3m/s, 1m/s 해서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음수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방향 속력 증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m/s 가니까 속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해서 가속도가 음수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마이너스 x방향 속력 감소는 마이너스 10m/s에서 마이너스 7, 그다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m/s 속도가 바로 증가해서 가속도가 양수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그러면 지금 할 거는 바로 뭐를 할 거냐면 가속과 감속에 대해서 할 거야. 자, 여기서 가속, 감속할 때 이 속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속력을 얘기해. 따라서 가속 그러면 속력이 가해진다. 그럼 속력이 가해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빨라지는 거. 더 빨라지는 거 얘기했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속력이 감해진다.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가 감해진다. 속력이라는 거 속도의 크기라고 했지. 따라서 속력이 감해지는 거. 물론 한 방향일 때 이제 속도와 속력의 크기가 같다고 했지. 그때 이제 속력이 감해진다. 그거 바로 느리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속력 증가하면은 빨라지는 거, 속력 증가 빨라지는 거, 속력 감소하면 느려지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가속도 그랬을 때 가속도는 얘가 속도가 증가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얘는 바로 뭐를 말했냐면 속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속도가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변하는 거 우리가 가속도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가속도는 속도 자체가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하는데 가속은 뭐냐면 속력이 빨라지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 구별을 해줘. 자, 그래서 이 가속과 감속은 가속과 감속은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플러스 X방향으로 얘가 속력이 이렇게 증가하지. 지금 화살표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거 보이지? 아니면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지금 화살표의 길이가 계속 커지고 있지. 그래서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이렇게 속도의 크기, 속력이 계속 커질 때 그때 우리가 바로 가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속력이 가해진다. 속력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자세히 보면은 얘는 지금 얘가 화살표의 길이가 계속 작아지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럼 이 플러스 X방향으로 속력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 X방향으로 화살표의 길이가 계속 줄어드는 거 보이지? 자, 이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이렇게 속도의 크기, 속력이 계속 줄어드는 거 이거를 바로 감속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주의로 넘어가서 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가속도의 방향과 가속과 감속은 관계가 없다 이랬어. 자,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V 속도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냐 그걸 본다고 했지. 자, 따라서 얘는 누구에 따라 결정이 된다? 바로 델타 V가 양수냐 음수냐,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지. 자, 그리고 가속 감속은 누구에 따라 결정이 된다? 바로 속력, 속도의 크기, 속력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지. 속력이 증가 혹은 속력의 감소. 따라서 이 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가속과 감속의 특징.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먼저 가속을 먼저 보자. 그럼 가속이란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야. 그럼 첫 번째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가속도 방향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가속도 방향도 운동 방향이랑 같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가 지금 운동의 그 빠르기를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그 빠르기를 더하는 역할, 가속도가.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속력이 더 증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배울 건데 이 가속도는 힘이랑 연관되어 있거든. 그래서 얘가 운동 방향이 지금 오른쪽이잖아? 그럼 가속도가 오른쪽이라는 건 그 똑같은 오른쪽 방향에 더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야.
가속도가 운동 방향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에다가 힘을 더 불어넣기 때문에 결국 무슨 결과를 갖는다? 속력이 빨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방향도 보면은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왼쪽이지. 그러면 이 운동을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가속을 또 왼쪽에다가 또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역할이 바로 된다? 속력이 더 왼쪽으로 빨라지는 거, 증가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운동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랑 같으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속력이 커지는 거, 가속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거는 바로 왜 그렇다고? 바로 운동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랑 같으면은 가속도는 바로 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에다가 힘을 더 불어넣어서 속력을 빨리 해주는 결과를 낳는다. 자, 그러면 이제 감속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 근데 가속도가 오른쪽이 아니라 반대, 왼쪽이야. 그러면 이 운동 방향을 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빠르기를 가속도가 음수면 이 빠르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빠르기를 감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의 속력이 바로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감속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D 같은 경우도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가속도가 양수래. 그러면 얘의 운동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버리는 거지. 따라서 얘가 지금 힘을 오른쪽으로 실다 보니까 얘의 속력 빠르기가 그만큼 감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요만큼 빠르기로 줄어든다.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운동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랑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바로 운동 방향이랑 힘 방향이랑 반대면은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속력을 감하는 역할을 한다. 속력을 줄여버리는 역할을 한다. 감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